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을 모두 합치면 이 Continuous Back of Words 모델의 완전판이 나와요. 입력증은 윈도우 크기의 2배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 크기가 1이다 이러면 컨텍스가 이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니까 입력증의 개수는 이제 2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각 단어가 코퍼스에서 몇 번째 처음으로 등장하느냐 가지고 이제 인덱스를 부여하고 그 인덱스를 원합 벡터로 바꿔서 이제 대입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u와 굿바이를 넣는다고 하면 u는 그 인덱스가 0이고 0의 원합 벡터를 넣고 굿바이는 인덱스가 2니까 2의 원합 벡터를 대입을 해서 원래는 이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거치는데 코퍼스가 포함하는 어휘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제 행이 너무 커져서 이제 계산 비용이 커지니까 요 완전판에서는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거치질 않고 인베딩층을 생각을 했죠. U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덱스가 이제 0이니까 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이제 그 첫 번째 행을 슬라이싱을 하고 그리고 굿바이는 그 인덱스가 이제 2니까 이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이제 세 번째 행을 이제 그 슬라이싱을 해요. 그러면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거치는 거랑 이제 동일하다. 이게 이제 원답 벡터여가지고 생긴 아주 특별한 이제 그 현상이죠. 그리고 이 두 개 나온 걸 이제 평균을 하죠. 그래서 요 이제 두 개일 경우는 두 벡터를 더하고 이제 2로 나누고 예를 들어서 이 입력증의 개수가 n개면 그 n개를 더하고 이제 n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은닉 벡터가 나타날 텐데 여기서 이제 작년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활성화를 안 하고 그냥 그 다음으로 이제 넘기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요 은닉 벡터에다 이제 곱해주는데 역시 코퍼스가 포함하는 어휘의 숫자가 이제 너무 많으면 요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의 열이 너무 커져가지고 계산 비용이 크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층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인베딩 도층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답의 경우에는 요 그 정답에 해당하는 그 타겟, 그 컨텍스트 이제 중앙에 있는 그 타겟의 인덱스로 이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제 열을 뽑아내서 요 은닉 벡터랑 이렇게 내적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100만지 선다 문제를 예를 들면 그걸 이제 OX 문제로 바꿨는데 그러면 계산 비용은 굉장히 이제 줄어들지만 나중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100만지 선다 문제가 이제 OX 문제의 이제 절충안으로서 이 네거티브 샘플링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 말고 이제 오답도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 각 오답에 대해서 이제 해당하는 열을 이제 뽑아내서 요 은닉 벡터랑 이제 내적을 이제 각각 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코어가 나올 테고 그 스코어를 이제 시그모이드를 거쳐서 이제 확률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랑 이 정답의 경우는 이제 그 라벨이 1이니까 1과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재고 요 오답의 경우에는 이제 라벨이 0일 테니까 0과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각각 다 재고 그러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몽땅 다 더한 거를 이제 그 손실 함수 값으로 잡았어요. 요 CBOW 모델 완전판 구현하는 코드 볼게요. 파일은 cbow.py고요. 요 cbow 클래스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화를 할 때 이제 버케블러리 사이즈, 그러니까 코퍼스가 포함한 이제 어휘의 개수를 알아야지 요 입력층에서 이제 이 뉴런의 개수가 이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히든 사이즈, 요거 이제 은닉층의 이제 뉴런 개수고, 요거는 곧 이제 단어를 벡터로 표현할 때 이제 몇 차원 벡터로 이제 표현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요 윈도우 사이즈를 알아야지 요 입력층의 이제 개수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 이제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뭉치 넣고요. 그리고 이제 버케블러리 사이즈와 이제 히든 사이즈의 이니셜을 따서 각각 이제 V하고 이제 H라고 놓고 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와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처음에 이제 랜덤하게 이제 생성을 해내는데 사이즈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는 버케블러리 사이즈 바이 이제 히든 사이즈. 그러니까 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는 행이 요 입력층의 이제 뉴런의 개수가 될 테고 열은 요 은닉층의 뉴런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는 이제 원래는 이제 H by V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는 이 행이 요 은닉층의 뉴런 개수고 열이 이제 그 버케블러리 사이즈가 될 텐데 원래는 이제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거 인베딩 도층에서 그 타겟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의 그 열을 뽑아가지고 요 은닉 벡터는 이렇게 내적을 이제 해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할 때는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열을 뽑지 않고 이제 행을 뽑으면 그 앞에서 이 인베딩 클래스 구현한 거를 이제 코드 수정 없이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H by V라고 안 하고 이게 트랜스포즈를 해놓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V by H가 됐고, 그리고 이게 0.01이 곱해져 있는데 이 랜덤 노멀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그 항들을 이제 랜덤하게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건데, 이제 0.01을 곱했다는 얘기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이제 평균은 0이지만 표준 편차는 이제 0.01을 따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in layers는 이제 공 리스트인데 이게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입력층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이 임베딩층을 요 각각의 입력층에 대해서 이제 다 적용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요 입력층의 개수만큼 요 임베딩층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 리스트를 일단 만들고 이 포문으로 이제 채워 넣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만큼 채우느냐, 그 입력층의 개수,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 곱하기 2만큼 이제 채워 넣겠다는 거죠. 요 인베딩 클래스 가지고 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 방금 전에 랜덤하게 생성해낸 걸로 요 레이어라는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고 요 공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추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포문이니까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추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으로 써보면 인베딩 클래스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문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어펜드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인베딩 그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in layers 요 리스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in layer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네거티브 샘플링 로스 요건 아주 복잡했죠. 그러니까 네 가지가 이제 다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베딩 도층은 이 네거티브 샘플링이랑 이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그 열을 뽑아낼 때 오답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뽑아야 되니까 네거티브 샘플링이랑 이제 따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이제 다 같이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인베딩 도층하고 그리고 이제 확률을 바꿔주는 이제 시그모이드층하고 크로스 엔트로피층하고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링까지 해서 요 안에 이제 다 넣었고, 그래서 이제 인베딩 도층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 방금 전에 이제 랜덤하게 생성해낸 게 이제 들어갈 테고, 말뭉치 들어가고 이제 확률 그 보정 작업, 그러니까 그 등장 빈도가 너무 낮은 거 어느 정도 뽑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샘플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 값이 5인데, 그러니까 그 네거티브 샘플을 이제 5개를 뽑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정답까지 생각을 해서 6개의 이제 OX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in layers, 우리가 방금 생각한 요 in layers에다가 요 인스턴스를 네거티브 샘플링 로스 클래스로 만든 요 네거티브 샘플링 로스 인스턴스를 이제 추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기를 네거티브 샘플링 로스 인스턴스를 추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이제 레이어스가 되는 거죠. 여기 레이어스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레이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타들은 일단 공 리스트를 만들고 이제 포문으로 이제 채워 넣었는데, 이게 지금 레이어스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는 여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레이어들의 이제 파라메타와 이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인베딩 그 인스턴스 이제 그 파라메타들은 이제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쭉 추가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인베딩 도층이 있을 테니까 이제 파라메타가 이제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겠죠. 그걸 추가를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레디언트는 지금 다 0으로 이제 채워 넣겠다는 거죠. 그리고 워드백스는 이제 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에 이제 각 행들이 이제 단어의 이제 벡터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복수형 S죠. 그러니까 워드 벡터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게 결국에는 이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가 될 거예요. 순전파를 하면 이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이 들어갈 거고, 그 중앙에 있는 이제 타겟이 또 들어갈 거예요. H는 일단 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유머레이트인데 이제 in layers,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포문을 돌리는 거죠. 이제 I는 이제 0, 1, 2, 3, 4 이렇게 취하는데, 이제 I가 이제 0일 경우, 이제 컨텍스트에서 여기서 이제 땡땡은 이제 배치 처리 때문에 이제 땡땡이 온 거고, 컨텍스트가 지금 그 배치 개수만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I가 0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컨텍스트에서 이제 맨 처음 등장하는 거, 예를 들면은 U와 굿바이라고 하면은 이제 I가 0일 경우는 이제 U가 되는 거고, I가 1이라고 하면은 이제 굿바이가 되는 거죠. 이제 컨텍스트에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거를 이제 요 순전파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레이어가 요걸 취하니까 요 인스턴스로 컨텍스트의 맨 왼쪽에 있는 거를
순전파를 하라. 그러니까 보시면서 요 파트를 지금 이 임베딩 층이 지금 그 입력층마다 지금 다 그 따로따로 지금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U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임베딩 층을 이제 거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i가 1이다 이러면은 이제 그 굿바이를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또 나온 값을 이제 여기다 또 h에다 또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개가 나오면 이제 그걸 몽땅 다 이제 평균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더한 거를 이렇게 그 in layers의 이제 length, 그러니까 in layers의 요 개수가 지금 요 입력층 하나하나마다 이제 다 붙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컨텍스트에 등장하는 이제 단어들의 이제 개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층이 이제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눠주면은 이제 평균을 하는 게 될 테고, 이걸 이제 손으로 써보면 이제 컨텍스트가 이제 배치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행렬로 나타날 거예요. 이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단어, 그 다음에 있는 단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단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를 이제 i가 0일 때는 이제 맨 처음 등장하는 요 인베딩 인스턴스에다가 요 컨텍스트에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거를 이제 대입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i가 1일 때는 그 다음 레이어,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인베딩 인스턴스에다가 그 다음 컨텍스트를 또 대입을 하고 이제 그걸 몽땅 다 더하고 이제 그 입력진의 개수로 나눠져서 이제 그 평균을 하라는 얘기죠. 들을 이거 넣고 요거 넣고 요거 넣고 뭐 등등 해서 이렇게 넣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다 평균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거티브 샘플링 로스,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에다가 요 H가 지금 이게 평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닉층에 등장하는 거. 요거를 이제 넣는데 요 타겟이 필요하죠. 이게 정답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오답은 요 네거티브 샘플링 로스에서 이제 알아서 그 오답을 이제 선택을 하죠. 그 등장 그 횟수에 이제 비례해서 네거티브 샘플링 로스로 이제 순전파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죠. 평균하면 이제 h가 나올 텐데 인딕 벡터가 여기다가 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이제 손실 함수 값이 이제 리턴이 되고요. 역전파는 이제 맨 마지막이니까 이제 그 1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요 네거티브 샘플링 로스 요걸 이제 그 거쳐가는 거죠. 역전파로 거쳐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을 할 때 요 그 입력층의 개수로 이제 나눠졌으니까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제 곱하기 노드에서 이제 그 상수를 곱해준 거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인 레이어스 요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그 다 취하는데 요 레이어가 맨 처음에는 이제 요걸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에 이제 맨 왼쪽에 있는 해당하는 요 인베딩 인스턴스로 이제 역전파를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또 인베딩 인스턴스로 또 이제 역전파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그 논을 리턴을 하죠. 뭐 컨텍스트를 이제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백워드가 이제 실행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사강법을 써서 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을 요 펜트리 뱅크 데이터셋에 적용을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12OW 모델에 이제 펜트리 뱅크 데이터셋을 넣어서 12OW 모델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훈련이 끝난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 얻어낼 수 있을 텐데 그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제 각 행들이 요 펜트리 뱅크 데이터셋에 등장하는 어휘들의 벡터 표현이 되겠죠. 12OW 모델은 이제 윈도우 크기를 5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컨텍스트가 이제 왼쪽 5단어, 오른쪽 5단어에서 이제 총 10단어가 될 거고, 이제 12OW 모델에서 그 입력층은 전부 이제 10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어휘들을 이제 벡터로 표현할 때 이제 벡터의 크기는 이제 그 객차원 벡터로 이제 할 거고, 그러면 이제 12OW 모델에서 이제 은닉층의 뉴런 개수는 요 그 100개가 되겠죠.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링은 5개를 할게요. 그럼 이제 정답 하나 해가지고 총 6개의 이제 그 OX 문제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베딩 도층에서는 이 네거티브 샘플링을 뭐로 하느냐에 의해서 이제 그 내적하는 게 이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
train.py 안에 있어요. 보시면 이제 윈도우 크기는 이제 5로 할 거고, 요 운이칭의 뉴런 개수는 이제 100개, 그러니까 단어를 이제 100차원 벡터를 이제 표현을 할 거고, 이제 배치 처리를 이제 100개씩 묶어서 할 거고, 훈련을 시킬 때 이제 10에포 동안 이제 훈련을 시킬 거예요. PTB 데이터셋 훈련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면, 이게 코퍼스가 일단 나올 거고, 근데 이 코퍼스는 이제 전처리가 돼 있어서, 예, 숫자들로 이루어진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째 처음 등장하느냐. 그리고 이제 사전이 이제 2개가 더 나오는데, 이 단어를 요 아이디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몇 번째 처음 등장하느냐, 그리고 아이디를 다시 이 워드로 바꿔주는 이제 사전이 2개가 나올 거고, 요 사전의 길이가 이제 이 버케블러리 사이즈가 될 거고, 그게 곧 이제 입력층에서 이제 뉴런의 이제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거죠. 이 말뭉치에서 요 컨텍스트하고 이제 타겟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PTB 데이터셋을 넣고 우리가 지금 윈도우 사이즈를 이제 5라고 했으니까 이제 컨텍스트는 이제 왼쪽 5개, 오른쪽 5개 해서 이렇게 10개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나올 거고, 타겟은 이제 중심에 있는 단어의 이제 인덱스가 될 거예요. 요걸 이제 한 줄 한 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패스를 이제 추가를 하는데, 이거 이제 Qt 콘솔이니까 요걸 이제 디렉토리를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모 디렉토리를 일단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이 여기 챕터 공사에 있으니까 요 챕터 공사도 혹시 입력을 해줘서 이제 패스를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번에 다 할게요. 이렇게 이제 훈련 데이터, 그러니까 PTB 데이터셋에서 지금 코퍼스하고 이제 사전이 나왔고, 그리고 이 코퍼스를 이제 윈도우 사이즈 5, 10개로 이루어진 이제 컨텍스트하고 이제 중심 단어 타겟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이제 실제로 보면 요 PTB 데이터셋이 이제 전처리가 돼 있기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인덱스들로, 그러니까 몇 번째 처음 등장하느냐로 이루어진 이렇게 리스트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점점점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한번 앞에 이제 잘라 보면 앞에 100개만 잘라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이렇게 이 앞부분에 이제 0,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단어들이 이제 다 맨 처음 등장할 거 아니에요. 이게 쭉 가다가 보시면은 뭐 27, 24 뭐 이게 한번 나왔던 게 이제 다시 나오네요.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그러려면 id to word 요게 이제 딕셔너리죠. 뭐 24를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전처리가 돼 있어서 이제 이 문장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end of sentence.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장이 한번 끝났고, 여기 24 나오는데 또 여기서 또 문장이 한번 또 끝나는 거고, 여기서 또 뭐 문장이 끝나고 뭐 이런 식이죠. 뭐 몇 개 더 보면 42 하면 이제 이건 이제 오브가 되겠네요. 그리고 뭐 27 이게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거 이제 이 숫자를 이제 n이라고 이제 전처리를 이제 해놓은 거예요. 46 하면 그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대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create context 타겟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컨텍스트를 만들어냈잖아요. 이제 컨텍스트를 이제 보면 요게 이제 10차원 벡터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윈도우 크기를 5를 잡았으니까 이제 왼쪽 5단어, 오른쪽 5단어. 이 중심이 이제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중심에 있고 이제 왼쪽 5개, 이제 오른쪽 5개 있는데 이제 한 칸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 밀려가지고 요게 이렇게 땡겨오는 거예요. 이게 땡겨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땡겨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컨텍스트가 뭔지를 보면 이번에 뭐 100번째로 볼게요. 그러니까 100번째 컨텍스트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실제 어떤 단어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이제 보면 컨텍스트
요거를 따라서 이제 i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바꿔줘야 되니까, id to word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로 이제 바꿔줘 보면, 뭐, 이렇게 나오네. workers exposed to it,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러면 이 왼쪽 5단어가, 요게 이제 왼쪽 5단어가 되고, 요게 이제 오른쪽 5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에 있는 거는 뭐냐? 이거는 여기서 이제 그 타겟을 봐야 되겠죠? 여기 타겟이요. 그래서 타겟에서 이제 첫 번째를 보면, 역시 이제 그 id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id to word를 이용을 해서 하면 이제 then이에요. 그러니까 workers exposed to it 뭐 하고 then이 그 사이에 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요 타겟 then의 이제 왼쪽 5단어고 여기 이제 오른쪽 5단어.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가 이제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보면 이번엔 1000으로 해볼게요. 1000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단어인지를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한번 문장이 끝났나 보네요. 이 중심에 있는 단어를 보려면 이 첫 번째 타겟을 이제 단어로 바꿔주면 이렇게 빌리언이 나오죠. 그러니까 latest week 2 하고 이거 이제 달러 어떤 숫자가 있을 거고, 이건 이제 n으로 이제 전처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빌리언 이런 거 몇 빌리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끝나고, 뭐, 티피컬 이게 이제 오른쪽 5단어가 이제 그 컨텍스트에서 이제 오른쪽 그 5개의 단어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PTB 데이터셋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막 전처리를 이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그 GPU 이제 안 쓴다고 이제 생각을 할게요. 이거 이제 패스하고. 그래서 이 CBOW 요 닷 파일을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공부한 거였죠. 요걸 이제 불러와가지고, 이제 그 인스턴스를 만들죠. 요 입력 변수를 이제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CBOW 모델을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었어요. 옵티마이저는 이제 아담을 쓸 거고, 트레이너는 이제 우리가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2는 이제 훈련 코드를 그때그때 이제 넣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커먼 폴더 안에 있고, 요 클래스를 그때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이 트레이너 클래스의 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이제 코드가 이제 더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델, 요 CBOW 모델, CBOW 클래스로 만든 요 모델 인스턴스, 그러니까 CBOW 모델이죠. 옵티마이저는 지금 아담, 역시 아담도 역시 요 클래스로 만든 이제 인스턴스가 되겠죠. 요 가지고 이제 트레이너라는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었어요. 훈련을 시킬 때는 요 fish라는 메서드를 쓰고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요 플롯이라는 메서드를 써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이제 시키고 요 컨텍스트와 타겟,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와 그 라벨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훈련을 이제 10억 동안 시키고 100개씩 묶어서 이제 배치 처리를 할 거고, 뭐 이제 그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훈련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 모델, 그러니까 이 CBOW 클래스의 이제 인스턴스죠. 여기 이제 워드백스, 이 워드백스가 여기 보시면 요거죠. 그러니까 인포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제 이 워드 벡터들을 다 담고 있으니까 이제 복수형 요 s가 붙었죠. 그래서 이제 워드백스는 다시 말해서 요 훈련이 끝났을 때 이게 인포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고, 그거 각 행들이 이제 워드 벡터들을 이제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라메터스는 일단 공 딕셔너리 만들고, 키를 이제 워드백스하고 이 오른쪽에다가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넣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얻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훈련을 시키는 게 그 단어들을 이제 벡터로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각 행들이 이제 그 단어의 벡터 표현을 담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전들을 담고 있어요. 단어를 id로, 그리고 id를 단어들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피클 파일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이 덤프를 써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게 사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뭐 GPU 쓰는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뭐 손실 함수 값이 계속 줄어드네요. 예, 보시면 이제 1에퍽이고 지금 반복을 이제 9295번까지 해야 이제 그 1에퍽이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한참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 처리가 사실은 이렇게 그 계산 비용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베딩 층이나 인베딩 도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산 비용이 커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보시면 뭐 이렇게 그 쿠파이를 쓴다든지 뭐 32비트 처리를 한다든지 이러죠. 계산 비용을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다음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얻어낸 이제 벡터 표현이 얼마나 그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제 평가를 해볼게요. 요 eval.py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evaluate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카운트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어를 이제 벡터로 이제 바꾼 다음에 그 벡터가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얼마나 잘 담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코사인 유사도라는 걸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있는데 그 두 단어의 이제 벡터 표현을 각각 얻고, 만약 두 단어의 의미가 비슷하면 두 벡터가 가급적이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코사인 값이 이제 1에 가까워지기를 이제 바라는 거예요. 방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학습을 하고 나면 이제 그 결과 값을 요 피클 파일에다 이제 저장을 할 거고요. 그 안에는 이 워드벡스, 이제 인포 웨이트 매트릭스, 각 행에 이제 그 워드 벡터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전이 있고, 요걸 이제 불러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쿼리 물어보는 단어는 유, 이어, 카, 토요타를 물어볼 거고, 이 쿼리가 요 네 개를 이제 각각 다 취할 텐데, 이 모스 시밀러는 이제 그 전 시간에 이제 봤던 거죠. 물어보는 단어, 그리고 이 사전, 그리고 워드벡스, 그러니까 이제 각 행에 이 단어들의 이제 벡터 표현이 있을 거고, 다시 말해서 요 물어보는 단어 쿼리를 이 워드벡스라는 그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의 그 각 행하고 이제 내적을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코사인 값을 구해서 탑5, 제일 그 값이 큰, 그러니까 그 가장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5개를 이제 그 출력을 하라는 얘기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U를 물어보면 가장 그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게 뭐 위, someone, I, 뭐 something, anyone 그럴듯하죠. 이어도 물어보면 month, week, spring, summer, decade 그럴듯하고, 카를 물어보면 뭐 럭셔리는 이 고급 자동차를 뜻해요. 뭐 오토는 뭐 완전 동의어고요. 토요타를 물어보면 이 포드, 마즈다, 닛산 같이 이제 그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PPT에서 요 펜트리뱅크 데이터셋을 요 CBOW 모델에 넣고 이제 학습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인포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 각 행들이 요 펜트리뱅크 데이터셋에 그 들어있는 어휘들의 이제 벡터 표현을 담고 있을 텐데, 그게 그 의미를 이제 잘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4개의 단어를 물어보면 그 가장 코사인 유사도 높은 거, 그러니까 가장 그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 벡터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 의미가 이제 비슷한 단어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아주 놀라운 게 있는데, 요 맨 빼기 킹 더하기 퀸은 우먼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 덧셈 뺄셈을 이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덧셈 뺄셈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덧셈 뺄셈을 할 수 없지만 이 벡터로 표현하고 나면 이 벡터는 덧셈과 이제 뺄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맨 빼기 킹은 요거예요. 이게 맨의 점이고 요게 이제 킹의 점이면 이 맨에 해당하는 점에서 그 킹에 해당하는 점, 그러니까 벡터를 이제 빼고 나면 이제 요 벡터가 얻어지겠죠. 요 벡터를 이제 퀸에 해당하는 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벡터 표현을 해서 얻어낸 그 점에다 이제 더하고 나면, 우리가 그 고등학교의 그 벡터 시간에 배운 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을 출발점을 해서 요 화살표를 따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점이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이제 우먼이라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은 사실 정확하지는 않고, 요 점이 우먼이라는 게 아니라 요 점에
와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단어, 그러니까 펜트리 뱅크 데이터셋에 그 등장한 어휘들 중에서 그게 이제 우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 그 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거 이제 유추 문제라고 하는데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런 문법적인 요소도 이제 담고 있어요. 이게 그 독스에서 독을 빼면 요 벡터가 나오죠. 이 벡터를 이제 캣에 해당하는 점에다가 이제 더하면 이 캐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요 점하고 가장 코사인 유사도가 큰 게 이제 캐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법적인 복수형도 담고 있다는 거죠. 요건 이제 또 의미죠. 프랑스에서 파리를 빼고 나면 요 벡터가 얻어질 텐데 이 벡터를 이제 런던에다 더하면 잉글랜드가 나오고 그 로마에다 더하면 이탈리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사인 유사도가 제일 높은 게 각각 이제 잉글랜드와 이제 이탈리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문법적인 것도 이제 포함을 해요. 이렇게 슬로어에서 슬로우를 빼고 나면 이 벡터가 얻어질 텐데 이 벡터를 이제 fast라는 벡터에다 더하면 이제 faster가 나오고 long에다 더하면 이제 longer가 나오고 그리고 slowest에서 slow를 빼고 나면 이제 이 벡터가 나올 텐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어를 뺄 수는 없고 그 단어에 대응하는 이제 벡터 점을 빼는 거죠. 이제 학습이 끝나고 났을 때 그 input weight 매트릭스에서 이제 담고 있는 각 단어들의 이제 벡터 표현을 빼겠다는 거예요. 빼면 이 벡터가 얻어질 텐데 그거를 이제 fast에다 더하면 fastest가 나오고 long에다 더하면 이제 longest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문법적인 것까지 이제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코드를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그거예요. 요 밑에 있는 게 이 방금 전에 유추 문제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보시면 요게 뭐냐면 이제 맨에서 킹을 빼고 퀸을 더해서 얻어지는 점과 이게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탑5 다시 말해서 이제 인포 웨이트 매트릭스의 그 각 행들과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이제 측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탑5를 구하고 그 탑5에 해당하는 행에 대응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손으로 써볼게요. 맨이 있고 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학습을 하고 나면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가 얻어질 텐데 맨에 해당하는 행이 있을 거고 킹에 해당하는 행이 있을 거예요. 단어들은 뺄 수는 없지만 그 행들은 이제 좌표들이기 때문에 그 좌표들을 뺄 수 있잖아요. 빼면 이렇게 빨간색 벡터가 얻어질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제 퀸에 해당하는 행이 있을 거예요. 그 좌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퀸에 해당하는 행에다가 이 빨간색 벡터를 더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이 나올 텐데 이 좌표하고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의 각 행과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재서 탑5를 이제 얻어내고 그 탑5 행에 대응하는 단어들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높게 나오는 게 우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단어의 의미 얘기잖아요. 맨, 킹, 우먼, 퀸은. 근데 단어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툭, 그러니까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투크에 해당하는 행을 뽑아내고 테이크에 해당하는 행을 뽑아내면 단어들은 뺄 수 없지만 이 행은 이제 좌표니까 이제 뺄 수 있죠. 그러면 빨간색 벡터를 얻어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고에 해당하는 행에 이제 더하고 나면 요 점과 이제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게 이제 웬트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take to go went는 이제 시제잖아요. 이게 과거형. 그러니까 과거의 의미까지 현재 과거의 의미까지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벡터 표현을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카스를 보면 이제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이제 카스에 해당하는 행을 뽑아내고 카에 해당하는 행을 뽑아내서 두 행을 빼고 그걸 다시 child에 해당하는 행에다 더하면 그 점과 코사인 유사도가 제일 높은 게 children이다. 이렇게 문법적인 요소. 요건 이제 시제였는데 요건 이제 복수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better, good, bad 하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를 이제 worse가 나오길 기대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worse가 없고
이제 다른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TB 데이터셋을 써서 이제 CBOW 모델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그 PTB 데이터셋이 사실은 그렇게 그 큰 말뭉치는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 그 실습용으로 삼았던 이제 엠리스 데이터처럼 그 자연어 실습용인 거고, 실제로 이제 상업용 모델들은 그 말뭉치가 이제 훨씬 더 큰 걸로 이제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말뭉치가 이제 훨씬 더 크다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이제 그 워스가 이제 맨 위에 등장을 할 텐데, 이거 말뭉치가 작아서 아마 그 등장 빈도가 아마 적을 거예요. 그 PTB 데이터셋 안에서. 그래서 워스는 안 나오고 다른 단어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래도 잘 보시면 이 다 비교형들이에요. 비교형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 CBOW 모델로 이제 그 학습을 시켜서 이 PTB 데이터셋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이제 벡터로 표현하고 나면 그 벡터들이 그 단어의 이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법적인 요소, 그러니까 시제, 복수, 그리고 비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넬러지는 아직 안 봤는데, 이게 카먼 폴더 안에 이제 util 다파이 안에서 이제 불러왔죠. 이제 이 어넬러지가 이제 요 작업을 이제 해주는 건데, 그걸 보시면 요거예요. 어넬러지.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이제 3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3개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사전이 들어가고, 그 워드 매트릭스,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각 행들이 이제 단어의 벡터 표현이 들어갈 거고, 탑5, 그러니까 그 코사인 유사도가 제일 높은 거를 이제 디폴트 값은 이제 5개를 출력을 하라는 얘기고, 앤서는 그 디폴트 값이 논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앤서를 이제 특정한 단어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요 예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맨 빼기 킹 더하기 퀸에 대응하는 벡터랑 우리가 이제 이 앤서로 지정한 그 단어에 이제 대응하는 벡터랑 이제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여기다 이제 더 출력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앤서를 요거 차곡차곡 이제 해볼게요. 이제 웬트로 해보면 이렇게 탑5에 비해서 이 유사도 값이 작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칠드런으로 해보면 유사도 값이 이제 더 크긴 한데 이 탑5보다는 작고, 이제 요 모어를 해보면 요건 제일 작아요. 이제 음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각도가 그 90도 이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요 포문에서 이제 워드가 이제 이 ABC, 요 킹맨 퀸을 이제 취하는데, 이게 만일에 사전에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어보는 유추 문제에 등장하는 요 단어가 만일에 그 사전에 없으면, 대응하는 벡터도 생각을 못 할 거고, 유사도도 측정을 못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단어가 유추 문제에 등장하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출력을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 요거 이제 더하기니까 다 붙여 쓰라는 얘기죠. 요 유추 문제에 등장하는 단어들하고 땡땡 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라는 얘기죠. 여기 n은 이제 한 칸 이제 띄어서 이제 출력을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요 단어들을 일단 id, 그러니까 몇 번째 등장하느냐, 요 이제 킹을 이제 그 id로 바꾸고, 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그 id에 해당하는 행을 뽑아내서 그게 이제 요 킹에 대응하는 이제 벡터가 될 거고, 요 b와 c, 뭐 맨과 킹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이제 그 id로 바꾸고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그 id에 해당하는 행을 뽑아서 각각 이렇게 벡터로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쿼리 벡터는 이 b 빼기 a 더하기 c, 아까 봤던 요거죠. 이 b 빼기 a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맨 빼기 킹 더하기 퀸을 이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크기로 이제 나눠주라는 얘기죠. 노멀라이즈는 요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벡터일 경우에는 뭐 쉽죠. 그 벡터의 각 원소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를 씌워주고 그러면 이제 크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벡터의 크기 그걸로 이제 나눠주라는 얘기고, 뭐 배치 처리를 할 경우는 이렇게 이제 행렬로 나타내게 될 테니까 이제 각 원소를 제곱을 하고 더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눠 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리쉐입을 해서, 그러니까 요건 이제 왜 나오냐면 x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행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행들을 이제 각각을 이제 제곱을 해서 이 행들을 이제 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면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벡터가 나올 건데 요걸 이 쉐입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 행렬, 특히 이제 열 벡터로 이제 바꿔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행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하고 루트를 씌운 거, 그리고 뭐 두 번째 행을 각각을 다 제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 뭐 등등등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리쉐입을 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열 벡터로 쓰고 이렇게 나눠주라는 얘기는 얘로 이렇게 나눠주라는 얘기죠. 또 얘로 이렇게 나눠주라는 얘기고, 얘로 이렇게 나눠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각 행들을 이제 노멀라이즈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고 나서 워드 매트릭스, 그러니까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이렇게 그 B 빼기 A 더하기 C를 노멀라이즈 한 벡터랑 이제 내적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제 손으로 써보면 워드 매트릭스 이렇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죠. CBOW 모델에서 이제 학습이 끝난 그 각 행들은 그 단어들의 이제 벡터 표현이 될 거고, 이제 내적을 해주기를 B 빼기 A 더하기 C, 그러니까 그 유추 문제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이제 벡터로 바꾸고 그거를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줬죠. 그럼 이제 내적을 해주라는 얘기인데, 이 앞에 건 이제 행렬이고 이제 오른쪽은 벡터인데, 내적을 하라고 하면 이제 파이썬은 또 이렇게 그 잘 알아들어가지고 각 행들이랑 내적을 해줘요. 이제 요거 이제 행렬이지만 각 행들은 이제 벡터잖아요. 그 행들에다가 이제 요걸 내적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태까지 코사인 유사도를 말했었는데 이제 대충 얘기를 한 거고, 원래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가 있을 때 그 사이각이 이제 코사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벡터를 내적을 해주고 또 그 각 벡터의 크기로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요 쿼리 벡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노멀라이즈를 해줬는데, 요 행 벡터는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제 코사인 유사도는 아니고 그래도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보시면 이게 그 1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코사인 유사도는 아니지만 그냥 대충 코사인 유사라고 불렀는데 그냥 유사도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티라고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앤서가 논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앤서에다 이제 특정한 단어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이제 이런 걸 이제 출력을 해줬잖아요. 이런 걸 이제 출력을 해줬는데, 요 화살표는 이제 요거고, 우리가 그 지정한 단어, 뭐 요게 이제 뭐라고 하면 그 옆에다가 그 쿼리 벡터, 그러니까 B 요거죠. 요거랑 그리고 우리가 지정한 단어, 요 경우 이제 뭐에 해당하는 아이디를 생각하고,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그 아이디로 이제 행을 뽑아내고, 다시 말해서 이 뭐에 해당하는 벡터가 되겠죠. 그 두 개를 이제 내적을 이제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유사도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는 이제 0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아그소트는 오름차 순이었잖아요. 내림차 순으로 이제 바꾸는 건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아그소트는 원래는 이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해당하는 인덱스를 이제 뽑아주는 거고,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제 반대로 이제 내림차 순으로 해서 이제 해당하는 인덱스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1등이 되는 거죠. 유사도가 이제 제일 높은 그 아이디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아이디로 유사도를 계산을 했더니 이즈 난이라는 거는 난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나는 이제 나더 넘버잖아요. 나더 넘버냐라고 물어봤는데 나더 넘버다. 그러면은 그냥 패스. 그리고 요 1등을 한 게 이거를 이제 단어로 바꿨더니 우리가 이제 유추 문제에 등장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요 안에는 사실 킹, 맨, 퀸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 경우도 역시 패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포매팅해요. 이제 요 0자리에는 이제 요걸 집어넣죠. 그 1등을 한 그 인덱스를 단어로 바꿔서 이제 왼쪽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 옆에다가는 그 단어의 이제 그 코사인 유사도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으로 이제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 카운트를 계속 이제 1을 더해 나가면 이제 탑이 지금 디폴트 값이 5거든요. 이제 5가 되는 순간 그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0부터 출발을 하니까 이제 5개가 이제 출력이 된 상태겠죠. 그리고 5가 되는 순간 이제 끝내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스키그램 모델 볼게요. CBOW 모델은 주변의 컨텍스트로부터 중앙에 있는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었고, 스키그램 모델은 이제 정반대로 중앙에 있는 단어로부터 주변에 있는 컨텍스트를 이제 예측하는 모델이었어요. 둘은 이제 정반대로 이제 뒤바뀌어가지고, CBOW 모델은 이제 인풋 데이터가 컨텍스트고, 라벨이 중앙에 있는 이 타겟이었고, 스키그램 모델은 인풋 데이터가 중앙에 있는 타겟이고, 라벨이 주변에 이 컨텍스트가 됐었죠. 그래서 스키그램 모델이 CBOW 모델보다 이제 더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산 비용도 더 커요. 스키그램 모델도 CBOW 모델 완전판처럼 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로 주어지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층을 인베딩 층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로 주어지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층을 이제 인베딩 도층으로 바꿔서 이제 계산 비용을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스키그램 모델도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요 정답에 관한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답도 이제 샘플링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5개를 이제 샘플링을 했다 이러면은 요 인베딩 더층에서 요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의 정답에 해당하는 10뿐만이 아니라 오답에 해당하는 10도 뽑아서 요 은입 벡터랑 이제 내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에서는 이제 뭐 정답 하나 그리고 이제 오답을 이제 5개를 샘플링 했다 이러면 이제 전부 이제 6개 또 6개 해서 전부 이제 12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드를 볼게요. 요 스킵그램 다파이 안에 있는 요 스킵그램 클래스고요. 뭐 거의 비슷해요. 앞에서 봤던 CBOW 다파이하고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는 이렇게 버케뷸러리 사이즈 바이 히드 사이즈로 해서 이제 랜덤하게 만들고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0.01인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제 그 원소들을 생성을 해내고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도 역시 이제 똑같이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인베딩층 코드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제 생성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인 레이어는 보시면 이제 인베딩 클래스 가지고 만든 인스턴스예요. 앞에서 생성한 이제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 가지고 만든 거죠. 요 CBOW랑 비교를 해보면 CBOW는 요 인 레이어스가 이렇게 공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다 이렇게 윈도우 사이즈의 2배만큼 다시 말해서 이제 컨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의 수만큼 이렇게 인스턴스를 다 채워 나갔는데 스킵그램 모델은 이렇게 입력층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요 인베딩층은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로스 레이어스가 이제 요거랑 정반대로 여기서는 네거티브 샘플링 로스 레이어층이 이렇게 하나만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정반대로 이제 윈도우 사이즈의 2배만큼 요 네거티브 샘플링 로스 인스턴스를 이제 채워 넣어야 되겠죠. 왜냐면 요게 이제 출력층의 개수가 이제 윈도우 사이즈의 이제 2배만큼 될 거 아니에요? 컨텍스트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의 이제 개수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 이 디폴트 값은 이제 오답을 5개를 이제 추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로스 레이어스를 이제 이 리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스는 이제 2개를 이제 합쳐놓고요. 그러니까 이 CBOW랑 정반대라는 거죠. CBOW 모델에서는 1레이어가 이제 여러 개고 로스 레이어는 하나인데 요 스킵그램 모델은 이제 인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고 로스 레이어가 이제 여러 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똑같고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학습이 끝나면 역시 CBOW 모델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제 각 행들이 단어의 이제 벡터 표현이 될 거고요. 이제 순전파를 하면 처음에 이제 인 레이어로 이제 순전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있을 테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요 반복문을 써가지고 이 손실 함수 값을 다 더해 나가는 거죠. 이제 i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0, 1, 2, 3, 4 이렇게 바뀔 텐데 그거는 여기서 이제 라벨이 이제 컨텍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개가 나올 거고 이 컨텍스트 이제 맨 첫 번째 등장하는 거, 두 번째 등장하는 거, 세 번째 등장하는 단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이제 손실함수 값이 나올 테고 이제 그걸 이제 다 더하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 해서 한 것도 역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역전파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이 1이고
그리고 이 로스 레이어스에다가 여러 개니까 반복문을 써서 이 역전파를 하고 나온 값들을 이제 다 더하고, 그리고 요 인풋 레이어는 지금 하나만 있죠. 그래서 요 역전파를 또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와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사광법으로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뭐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트레인 다 파이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제 그 CBOW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방금 전에 본 이제 스킵그램 클래스도 이제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뭐만 수정하면 되냐면 이제 요 클래스만 수정을 해주면 돼요. 스킵그램으로. 그러면 그 인스턴스가 이제 그 CBOW 인스턴스가 아니라 이제 스킵그램 인스턴스가 이제 그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하지 말고 이 주석을 달아놨죠. 스킵그램 parameters.pkl 이 피크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여태까지 미뤄왔던 이 트레이너 클래스의 코드를 볼게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2는 요 학습을 요 트레이너 닷파이에 이제 모듈화를 시켜서 이제 학습을 할 때 요 트레이너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코드가 이제 훨씬 더 깔끔해지고, 그리고 내용도 보시면은 작년에 공부했던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1의 학습 코드보다 이제 더 개선되어 있어요. 학습을 하려면 필요한 게 모델,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CBOW 클래스의 인스턴스, 스킵그램 클래스의 뭐 인스턴스 이제 이런 게 필요할 거고, 오티마이저는 이제 작년에 그 공부했던 거, 뭐 아담이나 뭐 그 모멘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담 클래스의 인스턴스, 그리고 모멘텀 클래스의 인스턴스 이제 이런 게 필요할 거고, 이 이벨 인터벌을 이제 이벨류에이트 인터벌이에요. 이제 그 평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본 학습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게 넌이라고 돼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이제 오른쪽에 출력이 안 되고, 여기 특정한 이제 숫자를 지정을 해주면 그 학습 횟수마다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 오른쪽에 이것처럼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넌으로 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뭐 다운되나 이러고 이제 꺼버리겠죠. 그리고 이 학습을 할 때는 대세를 따라서 fit이라는 이름을 써요. fit 메서드를 쓰는데 뭐 케라스라든지 아니면 사이킬러는 이제 그 학습을 할 때 그 쓰는 메서드 이름이 이제 fit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세를 따라서 이렇게 그 fit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고, 학습할 때 필요한 거는 데이터하고 라벨, 그리고 디폴트 값은 10에퍼, 그러니까 1에퍼기 이제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소진할 때까지 걸리는 이제 학습 횟수를 이제 뜻하죠. 그래서 디폴트 값은 데이터를 이제 10번 소진할 때까지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고, 배치 사이즈는 32, 그러니까 32개씩 묶어서 이제 그 학습을 할 거고, 그리고 맥스 그레디언트 논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이제 저번 학기에 이제 심층신경망 공부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생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층이 깊어지면 이 그레디언트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그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낮은 층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이 잘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걸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자연어 처리에서는 베니싱 그레디언트뿐만 아니라 그 기울기가 이제 폭발하는 현상도 발생을 해요. 이제 기울기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특정한 값을 지정을 해주면 이 그레디언트 값을 이제 좀 그 상한선으로 이제 재조정을 해줘가지고 이제 기울기 폭발이 안 일어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벨리에이트 인터벌은 디폴트 값이 20, 그러니까 그 학습을 이제 20번 할 때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오른쪽에 출력하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401, 421, 441 해가지고 20번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오른쪽에 이제 출력을 해줬어요. 인풋 데이터의 길이가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될 거고, 이제 맥스 이터레이션은 1에퍽 동안 이제 학습한 이제 횟수예요. 그 1에퍽이 이제 데이터를 전부 소진할 때까지 이제 학습하는 거니까, 요 데이터 사이즈를 이제 배치 사이즈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한 번 학습할 때 소진하는 데이터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한 번 학습할 때 소진하는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 몫이 이제 1에퍽 동안 그 학습한 이제 횟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임이라고 나오는데, 위에 보면 이제 그 타임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와요. 그 타임 라이브러리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시간에 관련된 라이브러리인데, 타임 하면 이렇게 엔터를 칠 때 이제 그 시간이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요. 또 치면은 또 엔터를 칠 때 그 시간이 이제 오른쪽에 나오고, 그래서
엔터를 했을 때 그 시간을 요 스타트 타임에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빼면 지금 엔터를 칠 때 시간이 요걸로 이제 그 나올 텐데, 그거를 아까 전에 그 엔터 칠 때 그 시간을 이제 스타트 타임에 저장했으니까 빼면 이제 이 경과한 시간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행위 이제 실행이 될 때 그 시간을 이제 스타트 타임에 이제 저장을 해두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요 에퍼그 이제 맥스 에퍼그 이제 디폴트 값이 10이니까 요 에퍼그 이제 0, 1, 2, 3, 4, 5, 6, 7, 8, 9를 이제 취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퍼뮤테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퍼뮤테이션의 기능을 좀 볼게요. x를 먼저 range 10 해서 이제 0부터 9까지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다가 랜덤 퍼뮤테이션을 해주면 말 그대로 이제 퍼뮤트 이게 뒤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그 리스트를 이제 뒤섞는 거죠. 이거 랜덤하니까 이게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달라져요. 요거는 numpy arange 데이터 사이즈니까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데 0, 1, 2, 3, 4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즈 이제 빼기 1까지 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이제 다 섞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리스트를 요 데이터하고 이제 라벨에다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보통 데이터는 이렇게 소팅돼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링크를 따라서 MBC 데이터를 받으면 그 데이터는 이게 다 이미 랜덤하게 이게 섞여 있는 경우인데, 또 다른 데서 엠리스트 데이터를 받으면 그건 이제 소팅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0만 쭉 나오고 그 다음에는 1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만 쭉 나오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경우 이제 학습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는 이제 0만 보고 공부를 하겠죠. 그럼 이제 0을 잘 맞춰요. 그 다음에는 이제 1을 보고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1을 잘 맞추는데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1에 최적화되다 보니 0은 이제 그 정확도가 이제 더 떨어지겠죠. 맨 마지막에 이제 9까지 가면 이제 0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액큐러시가 많이 낮아지고 9에 대해서는 이제 액큐러시가 높은데 뭐 사실 오버피팅 돼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비율을 하면 그 루빅 큐브 있잖아요. 한 면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면을 맞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면을 맞추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처음에 맞췄던 면이 이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퍼뮤테이션으로 이제 섞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뭐 필요한 작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포문이 밑에 나오는데, 지금 에퍼그는 이제 뭐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에퍼그에서 이제 맥스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9295가 나눈 거예요. 전체 데이터를 이제 배치 사이즈로 나눠줘서 이제 1에퍼그 동안 걸린 이제 학습 횟수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0, 1,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취하겠죠. 처음에 이제 0을 취하고 나면 어떻게 이 x는 지금 이 섞은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슬라이싱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터레이션 0이면 0부터 이제 1 곱하기 배치 사이즈니까 그 배치 사이즈 미만까지 이제 슬라이싱을 하라는 얘기예요. 손으로 써 보면 처음에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의 각 행을 섞어요. 섞은 다음에 첫 번째 학습가 이터레이션이 0일 때는 0부터 배치 사이즈 빼기 1까지, 그러면 총 개수는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이 되겠죠. 이렇게 배치 사이즈만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가 1일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부터 2 곱하기 배치 사이즈 미만이니까 이 인덱스가 이제 배치 사이즈부터 배치 사이즈 2배 미만까지는 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학습할 때 이 데이터를 소진을 하고, 그 다음 학습할 때 또 이 데이터를 소진하고 등등등 해서 요거를 이제 그 슬라이싱을 해서 이걸 이제 학습을 하겠다는 거죠. 요 코드가 사실은 그 작년에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1의 그 학습 코드보다 이제 더 개선된 건데, 작년에 배웠던 그 학습 코드는 요 그 퍼뮤테이션을 안 쓰고 이제 초이스를 썼어요. 그러면 이 배치 마스크를 이제 정의를 했거든요. 몇 번째를 이제 랜덤하게 이제 뽑는 거죠. 그러면 일단 중복이 거기서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확률은 낮지만은 문제는 또 그 다음에 또 랜덤하게 뽑아요. 그 기존에 뽑았던 걸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이제 랜덤하게 뽑기 때문에 또 중복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중복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뽑힌 데이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1레퍼는 원래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 소진하는 건데, 이게 사용을 안 한 데이터도 이제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퍼뮤테이션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섞은 다음에 이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자르면,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면 데이터가 이제 전부 다 소진이 되는 거죠. 1레퍼 동안. 그리고 요 모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2OW 클래스 뭐 인스턴스다 이러면은 이제 순전파를 해서 손실함수 값을 구하고, 그리고 역전파를 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뭐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의 그레디언트, 뭐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무브 듀플리킷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건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요 리무브 듀플리킷이라는 이제 함수가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왜 나오냐면, 우리 교재에서 뭐 이런 아담이나 이제 모멘텀 이런 옵티마이저를 쓸 때 요 패러메타가 이렇게 중복이 되면 뭔가 오류가 발생을 한대요. 뭐 저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체크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중복된 파라메타들을 이제 없애주고 해당하는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더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함수인데, 이제 이거는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맥스 그레디언트가 논이 아니면 아까 말한 기울기 폭발이 일어날까봐 우리가 어떤 그레디언트의 크기의 이제 상한선을 이제 지정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이 클립 그레디언트라는 이제 함수를 이제 적용을 하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보시면은 요 커먼 폴더 유틸다 파이 안에 있어요. 여기 있고 요건데 요거를 한번 지금 손으로 한번 써보면, 그레디언트 옆에 s가 붙었으니까 이제 여러 개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A11, A12, A21, A22, 그 다음 그레디언트,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노음을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1학년 미적분학 시간에 이제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제 그걸 노음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예를 들면 x1, x2, 뭐 쭉 xn 이렇게 있으면 이 벡터의 크기가 정의가 이제 제곱을 해서 다 더하고 이제 루트를 씌우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벡터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렬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수학에서 이제 L2 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행렬에 대해서 이제 하면 이걸 또 역시 L2 놈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수학에서는 필버트 슈미트 놈 또는 쉐턴2 놈이라고 해요. 각각의 원소를 뭐 제곱해서 다 더해서 이제 루트를 씌우라는 거죠. 뭐 비슷하죠. 각 엔트리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상황에서는 이제 요거를 이제 행렬을 이게 붙여가지고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첫 번째 행렬의 원소의 제곱, 두 번째 행렬의 원소의 제곱해서 다 더해서 이제 루트를 이제 씌우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일단 토탈 놈은 이제 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반복문으로 이제 이거를 더해 나가는데, 지금 이게 그레디언트 이제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는 맨 처음에 이제 요걸 취할 거예요. 이제 요걸 취할 때는 스타 두 개 있고 2는 이제 제곱하라는 얘기죠. 각 원소들을 제곱을 해서 넘파이든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0에다 이제 더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는 이제 요걸 취하겠죠. 역시 각 원소에다가 다 제곱해서 다 더하고, 또 이 토탈 놈에다 또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루트를 씌워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게 너무 커지면, 그러니까 L2 놈이 이제 너무 커지면 이제 기울기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사이즈를 이제 재조정을 해주는데, 레이트라고 놓기를 맥스 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한 이제 상한선이고, 그리고 여기 토탈 놈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10의 마이너스 6승은 분모 0 될까봐 이제 에러 방지용으로 넣은 걸 거고,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인데, 두 개를 나눠준 게 이제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토탈 놈이 이 맥스 놈보다 이제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상한선보다 이제 이게 더 커지는 경우를 뜻해요. 더 커지는 경우에는
이 그레디언트가 요걸 이제 차례대로 취할 거죠. 요걸 취할 경우에 이제 레이트를 곱하고 여기 취할 경우에 또 그 레이트를 곱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다 이제 다 레이트를 곱해주라는 얘기죠. 레이트는 이제 요거니까 이 분모에 있는 게 이제 토탈룸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나눠주라는 얘기죠. 나눠주면은 이게 다시 말해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주라는 얘기죠. L2 놈을 일단 1로 만들어주고 다시 이제 맥스 놈을 곱해줘서 이제 그 상한선으로 놈을 다시 이제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그레디언트들을 모아놓은 요 리스트가 그 L2 놈이 너무 커지면 얘를 노멀라이즈를 해주고 그 상한선으로 다시 이제 키워줘서 이 상한선을 못 넘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울기 폭발이 일어나지 이제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한 아담 인스턴스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그 업데이트,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역전파로 이제 그 그레디언트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 파라메타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로스는 여기서 이제 그 처음에 토탈 로스가 이제 0이었는데 이 손실함수 값을 이제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카운트도 역시 0이었는데 이제 계속 더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벨 인터벌이 넌이 아니면, 그러니까 만약 넌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제 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를 지정을 해줬다는 얘기죠. 이벨 인터벌을 지정을 해줬는데 요게 0이면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나눈 그 나머지잖아요.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요 이터레이션이 이벨 인터벌의 이제 배수라는 얘기죠. 이벨 인터벌의 지금 디폴트 값이 이제 20이니까 요 이터레이션이 0, 20, 40, 60, 80 그때마다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출력을 이제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 로스는 이제 평균 손실함수 값이겠죠. 이름 그대로 보면 이제 토탈 로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제 손실함수가 구한 거를 이제 계속 더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학습을 할 때마다 그 로스 카운트가 이제 계속 그 추가가 됐는데, 그걸 나눠주면 이제 예를 들면 디폴트 값이 지금 그 이벨 인터벌이 20이니까 이제 20번 동안에 손실함수 값이 다 있을 거고, 그걸 이제 다 더하고, 그리고 그 로스 카운트 20번으로 나눠주면 그 20번 학습 동안에 평균 손실함수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면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더 좋은 게, 이걸 안 해주면 이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메서드를 쓸 테니까 이게 좀 그래프가 이게 막 위아래로 심하게 이제 진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평균을 해주면 그래프가 이제 훨씬 더 이제 스무스하게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시간 쟀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 타임에 이제 저장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시간을 재서 이제 빼줘라. 그러면 이제 일립스 타임, 이제 경과한 시간이 나올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경과한 시간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열 포매팅이 있죠. 이제 current epoch 플러스 1. 그러니까 지금 0부터 출발을 하니까 epoch이 이제 0, 1, 2, 3, 4, 5, 6, 7, 8, 9니까 이제 더하기 1을 해주면 이제 1 epoch. 그래서 0일 때는 이제 1 epoch이 돼서 오른쪽에 이제 1 epoch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iteration 플러스 1. 이것도 역시 iteration도 이제 학습, 몇 번째 학습하냐라는 건데, 그것도 역시 이제 0부터 출발할 거니까 이제 1을 더해주면 이제 이렇게 첫 번째 학습, 두 번째 학습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이제 여기다가 써주고 슬래시하고 이렇게 슬래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맥스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1 에퍽 동안, 그래서 데이터를 다 소진할 동안의 그 학습 횟수, 전체 이제 1 에퍽이 이제 9,295번 학습을 해야지 이렇게 데이터가 다 소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번째 학습하냐라는 게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일랩스 타임이 여기 이제 나올 거고요. 여기 그 경과한 시간이 나올 거고, 그다음 이제 에버리지 로스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게 그 .ef니까 소수점 이렇게 그 두 번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로스 리스트에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 리스트였을 텐데 거기다가 이렇게 어펜드 이제 추가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에버리지 로스들을. 그 다음에 이 토탈 로스를 지금 계속 더해 나갔잖아요. 로스 카운트도 계속 더해 나가는데 이걸 이제 초기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0번 동안 토탈 로스를 다 구하고, 그 손실함수 값을 다 더하고, 이제 로스 카운트도 다 구해서 이제 나눠줘서 이제 평균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번이 끝나고 나면 이걸 이제 다시 초기화를 해서 그 다음 20번째에서 또 그 손실함수 값들이 이제 평균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 에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에퍽을 이제 하나 더 이제 추가하라는 얘기고, 플러스는 그 저번 학기에 배웠던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패스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나갔던 거 remove duplicate, 그러니까 그 중복된 파라메타들을 이제 없애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더해주는 함수, 요 밑에 이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while true니까 그 무한 반복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만나야지 이제 탈출을 이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is라는 게 나와요. 제 기능을 보면, 그러니까 뭐 같다라는 거겠죠. 요거랑 요게 같으면, 그러면 등호 두 개 쓴 거랑 똑같냐? 뭐 사실 그거랑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x를 2, 4 이렇게 만들고 y를 x라고 놓고 z를 x에 카피 이렇게 놓으면 지금 x, y, z 다 이제 이렇게 되는 똑같은 숫자로 행렬로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y하고 z하고 좀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x를 수정을 하면 y도 같이 반영이 되는데, 이 z는 카피 메서드를 썼기 때문에 x를 수정을 해도 이 z에는 이제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x하고 y는 이제 진짜 같은 대상인 거고, z는 이 행렬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동일하지만 이제 다른 대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냐라고 하면 이제 같으니까 이제 true가 다 나올 거고, x하고 z하고 같냐면 다 같게 나오는데, x is y 이러면은 이제 같다라고 나오는데, x is z라고 하면 이제 false라고 나와요. 그 이유는 y하고 x는 진짜 같은 거고, z는 이제 카피 메서드를 썼기 때문에 그 항들은 동일하지만, 수치들은 동일하지만은 같은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is는 수치뿐만 아니라 진짜 같은 대상일 때 이게 true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 그레디언트도 만들어 보죠. 그레디언트도 만들어 보면 y once 그리고 똑같이 만들면 그레디언트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파라메타스도 역시 이제 x, y, z를 묶어서 이렇게 쓰면 다 이제 동일한 행렬인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에 두 개는 진짜 같은 거고, 요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숫자만 동일하고 실제로 이제 다른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제 3개였는데 지금 2개로 줄어들었죠. 이것도 2개로 줄어들었고, 지금 보면은 원래 111이었는데 이제 2가 됐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면,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팝이라는 게 나오는데, POP 팝 메서드를 이제 보면 W를 1, 2, 3, 4라고 하고, W 팝 2라고 하면 이렇게 두 번째 항이 3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W를 보면 이 두 번째 엔트리가 이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팝이라는 거는 해당하는 인덱스에 있는 항을 출력을 해주고 이제 삭제를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이제 손으로 한번 써보아서 이제 이해를 해보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 파라메타스가 1, 2, 3, 4, 1, 2, 3, 4 이게 두 개는 이제 진짜 같은 거고, 요거는 이제 숫자는 같지만 이제 다른 거죠.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111, 111, 111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i가 이제 0부터 이제 취하는데, i가 이제 0을 취하고, j는 i 더하기 1부터 취하니까 이제 j는 이제 1이라고 해보면, 파라메타스의 이제 0번째,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랑 이 첫 번째 요거랑 이제 같으면 같잖아요. 이게 두 개는 진짜 같은 오브젝트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 그레디언트의 0번째하고 이제 첫 번째가 있는데, 얘를 여기다 이제 더하라는 얘기예요. 더하면 얘가 이제 2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팝 메서드를 써서 요거를 이제 날리라는 얘기죠. 날리라는 얘기. 그래서 요거는 11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옵티마이저가
원래 이 1, 2, 3, 4에 해당하는 이제 그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또 이렇게 움직이고 파라미터를 변화를 시키고 또 이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또 그레디언트로 또 이렇게 그 반대 방향으로 또 변화를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개를 더한 거에 이제 그 마이너스만큼 이렇게 파라미터를 이제 변화를 주는 건데 이렇게 동일한 게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코드에서 이제 옵티마이저에 이제 문제가 생기나 봐요. 저 디테일하게 이제 안 봤는데 그래서 이제 중복된 걸 이렇게 그 삭제해 주자라는 게 이제 리무브 듀플리케이트예요. 이 그레디언트는 이제 중복된 부분을 이렇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복문이 이제 실행이 되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i는 0, j는 1. 이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카피 메서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랑 이제 그 등장하는 그 항들의 숫자는 동일한데 그 동일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 if문이 이제 false가 돼서 요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ind 플래그이 이제 true로 아까 이제 바뀌어서 브레이크로 이 무한 루프를 이제 탈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파라미터스는 1, 2, 3, 4, 1, 2, 3, 4, 그레디언트는 2, 2, 2, 1, 1, 1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까 전에 실행한 거랑 이제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죠. 아까 전에 펜트리 뱅크 가지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 훈련시킬 때 계산 비용이 커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중지 버튼을 눌렀는데 사실 펜트리 뱅크 데이터셋은 그렇게 그 큰 말뭉치가 아니에요. 작년에 그 엠니스트 데이터 같은 그런 그 실습용 그 데이터셋이거든요. 근데 애니스트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 훈련시킬 때 시간이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PTB 데이터셋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상업용 모델에서 쓰는 말뭉치는 이제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이제 워드2백이 막대한 시간하고 이제 계산 비용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워드2백, 그러니까 이미 이제 훈련이 끝난 그 단어를 이제 벡터 표현으로 바꾼 걸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걸 사실 그대로 이제 그 사용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이제 벡터 표현은 그 코퍼스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바다 이러면은 훈련시키는 코퍼스가 뭐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한 코퍼스냐 아니면 뭐 여행에 관한 코퍼스냐 뭐 커피에 관한 코퍼스냐에 따라서 이 단어의 벡터 표현이 이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을 시킬 때 그 컨텍스트 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존 퍼스의 이제 철학에 따라서 그 주변 그 맥락들의 의미가 이제 담겨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쓸 수는 이제 없지만 이게 머신러닝의 큰 장점 중에 이제 그 하나가 그 새로운 상황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학습시키지 않고 이제 기존 파라미터를 사용하되 이제 새로운 상황에 더 잘 맞도록 이게 그 튜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배웠던 이제 그 컴퓨터 비전 이제 CNN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미지를 분류를 할 때 이제 처음부터 훈련을 시키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는데 뭐 그 경우에도 이제 이미지 넷이라고 있어요. 이제 좀 보편적인 그 이미지들에서 이제 그 분류를 해서 이제 그 훈련을 시켜놓은 이제 파라미터들을 다운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케라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네임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파라미터가 저장된 그런 걸 이제 그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 특수한 상황에서 이미지를 분류를 할 때 처음부터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이미지 넷에 대해서 훈련이 끝난, 그러니까 그 프리트레인드 사전 이제 훈련된 그런 네임드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그 파라미터들을 이제 그 세부적으로 이제 재조정을 하면 시간도 훨씬 더 줄어들고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요 그 구글 프리트레인드 워드 200은 요 구글 뉴스 말뭉치 가지고 훈련을 시켰으니까 구글 뉴스는 어떤 특정한 뭐 토픽보다는 이제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그런 코퍼스일 거 아니에요? 구글 뉴스 말뭉치는 이제 굉장히 커요. 구글 뉴스니까 얼마나 단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겠어요? 300만 개의 어휘로 이루어져 있고 총 이제 무려 100억 개의 단어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표현은 이제 300차원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이제 워드2백으로 이제 사전에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요 구글 뉴스로 이제 훈련을 시킨 워드2백을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훈련시키고 싶은 그 특수한 주제의 코퍼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면 그 벡터 표현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조정이 되면서 시간도 이제 훨씬 더 줄어들고 벡터 표현도 이제 성능이 훨씬 더 이제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구글 뉴스 가지고 이제 훈련시킨 그 구글의 이제 워드2백을 이제 300차원이잖아요. 300차원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 2차원으로 이제 차원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렇게나 이제 2차원으로 이제 자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좌표를 2개만 남기고 이제 나머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단순 무식한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이 300차원 공간에서 이제 평면을 아주 잘 선택을 해서 거기다 이제 프로젝션 시키면 사실 정보의 손실은 없을 수가 없죠. 300차원에서 2차원으로 줄어드는데 정보의 손실이 없을 수가 없는데 평면을 아주 잘 선택을 해서 가급적이면 정보의 손실을 이제 죽여주는 식으로 해서 차원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처에 있는 동네에 있는 것들이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맥 OS X라든지 뭐 윈도우 폰이라든지 뭐 아이폰이라든지 iOS라든지 이제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옆에 보시면 이제 뭐 이 페이스북 근처에 있는 거 보면 뭐 트위터도 있고요, 뭐 소셜 네트워크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뭐 세터데이에 보면 뭐 투모로우, 그리고 뭐 더스데이, 뭐 이런 의미가 비슷한 것들이 이제 그 근처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 진짜 단어의 그 벡터 표현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은 벡터로 표현을 했을 때 그 근처에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재미 삼아서 보는 건데,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의 소설 있잖아요. 거기 등장하는 단어들을 단어의 이제 벡터 표현, 구글 프리트레인드 된 워드 투백으로 하면, 여기서 이제 3차원으로 이제 차원 축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그리고 요건 이제 역시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를 이제 2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해서 눈으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 이건 뭐 재미 삼아서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여태까지 한 내용이 결국에 단어를 어떻게 이제 벡터로 이제 표현하느냐는 건데, 그게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2의 이제 첫 번째 핵심 토픽이에요. 이제 첫 번째 핵심 토픽을 이제 우리가 이제 끝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벡터로 표현을 할 때 그냥 단어를 이제 벡터로 막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단어의 의미가 잘 녹아 있고, 그리고 차원이 너무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리즈너블해서 이제 계산 비용을 줄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모델은 카운트 베이스드 모델이었어요. 존 퍼스의 철학을 따라서 이제 주변 맥락이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을 한다는 거였어요. 카운트 베이스드 모델은 말 그대로 주변 맥락의 이제 단어들이 이제 몇 번 등장을 하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누가 있나 이게 다 이제 세는 거였고, 그리고 더카 드라이브 문제 때문에 이제 동시 발생 행렬을 이제 정보 이론의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개념을 빌려와가지고 이제 PPMI 행렬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차원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선형대수학에서 이제 배웠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CBOW 모델과 이제 스키그램 모델을 배웠는데, 그 둘 다 역시 존 퍼스의 철학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요. 컨텍스트가 이제 중앙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이제 컨텍스트가 되고, 그리고 라벨이 이제 중앙의 단어 타겟이 되는 게 이제 CBOW 모델이고, 정반대를 뒤집어서 중앙의 단어가 이제 인풋 데이터가 되고, 주변의 컨텍스트가 라벨이 되는 게 이제 스킵그램 모델이었어요. CBOW 모델과 이제 스킵그램 모델, 그리고 카운트 베이스 모델 다 단어를 벡터로 표현을 했을 때 단어의 의미가 잘 녹아 있고, 차원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원하는 만큼 줄였죠. 단어의 의미가 잘 녹아 있다는 얘기는 이 의미가 비슷하면 대응하는 두 벡터가 가급적 이제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코사인 유사도가 이제 1에 근접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CBOW 모델이나 스키그램 모델 같은 이제 워드 투백 같은 경우에 이제 놀랍게도 유추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빼거나 더할 수 없지만 벡터는 더하거나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들을 벡터로 표현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더하고 빼서 해서 이제 이렇게 맨 빼기 퀸이라는 요 벡터를 이제 퀸에다 더하면 코사인 유사도가 제일 높은 게 뭐 우먼이 나온다든지 이런 유추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요것처럼 의미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비교형이라든지 시제라든지 복수형 같은 어떤 문법적인 것까지 이제 녹아 있게 이제 벡터 표현을 하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이제 얻었어요. 사실 우리가 저번 학기에 배웠던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필요 없었죠. 이미 이미지들은 텐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칼라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 텐서고, 픽셀들이 이제 다 숫자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밝기를 나타내는데,
이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벡터로 이제 표현해주는 작업을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어들이 벡터로 표현이 됐다고 하면 뭐 말뭉치 같은 경우는 이제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할 필요가 없이 이미 돼 있는 거였는데 우리는 이제 이미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이제 해주는 거였고, 컴퓨터 비전의 경우에는 그 CNN이 이제 컴퓨터 비전의 아주 특화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자연어 처리, 뭐 더 일반적으로 이제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RNN, 뭐 그리고 좀 그거 이제 그 특화된 더 이제 개선된 버전이 이제 LSTM이라고 있는데, 그게 요 자연어 처리와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이제 그 특화된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루프가 있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서 그 과거의 의미, 그러니까 문맥의 의미를 이제 잘 녹아 있게 해주는 루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교재의 이제 두 번째 토픽, 이게 자연어 처리와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된 뉴럴 네트워크인 RNN과 이제 LSTM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